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년 5월만 되면 어김없이 주식시장을 떠드는 그 유령 같은 뉴스가 있습니다. Sell in May. 그런데 이 널리 알려진 투자 법칙이 과거 영국 귀족들이 휴가를 가면서 만들어낸 유행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수백 년 전 영국 귀족들의 그 휴가 일정에다가 우리 돈의 운명을 과연 맡겨야 할까요? 오늘은 이 격언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현재에도 들어맞는 사실이어서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타이밍인지 그 통계와 팩트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는 그 5월 장세 속에서 5월 매도서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도 좋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판단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 기원과 그 심리를 한번 알아보면 영국 귀족과 금융인들의 그 여름 휴가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시장을 떠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한국 증시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연중 최고 수익률은 1.73%였었는데 5월 연중 두 번째 최저 수익률은 평균 0.31%로 4월에 비해서 5월이 수익률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의 수익률의 그 차이를 보면은 11월에서 4월까지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8.2%,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 여름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10월 말 할로윈 이후에 주식을 사라는 의미로 할로윈 지표라고도 부릅니다. 수익률 차이가 무려 9%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무시하기 힘든 수치죠. 그 방대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319년치 108개 국가의 주식시장 분석을 했는데 81개국에서 11월에서 4월까지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50년 동안 더욱 강해져서 이 격차가 6.25%까지 치솟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5월부터 시장이 부진한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과 그 기대감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하지만 5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그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숫자로 검증이 되면서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투자 심리 관점에서 보면 연말과 연초는 이야기가 시장을 이끕니다. 말하자면 그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 1분기, 2분기 그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냉정하게 숫자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의 그 주가가 빠지면서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정말 이런 통계가 의미가 뚜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이 유독 나쁜 달이라는 그 통계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S&P 500 모두 랜덤워크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효율적 그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년치 그 데이터를 보면 5월이 최악까지만 분석 기간을 1990년대까지 길게 늘리면 5월의 성적은 중간 정도로 올라옵니다. 즉 그 표본 선택의 오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재정위기처럼 크게 폭락했던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여름철에 집중이 되면서 평균을 크게 깎아먹는 그런 영향도 큰 거죠. 만약 그 이 격언을 완벽하게 따라서 매년 5월에 팔고 11월에
샀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1950년부터 S&P 500 지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월 매도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은 6.86%였습니다. 반면에 그냥 1년 내 들고 있었던 장기 보유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은 8.05%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1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차이는 1.2%포인트 차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의 나비 효과를 보면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75년 동안 누적으로 해서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34,000% 수익률이 나고 5월 매도 전략의 경우에는 15,000%의 수익률이 납니다. 이것은 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상승장을 놓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가 복리의 마법과 기회비용의 결과입니다. 11월에서 4월 성과가 좋다고 해서 5월에서 10월 성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 시장 연간 평균 상승률을 보면 11월에서 4월까지 성장률이 6.6%, 5월에서 10월 사이는 2.3%로 물론 5월에서 10월 수익률이 11월에서 4월 수익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5월에도 시장은 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월에 시장을 떠나는 것은 이 2.3%를 포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5% 이상의 조정이 올 확률은 94%에 달하고 10% 이상 떨어지는 해도 10번 중에서 6번 꼴입니다. 즉 5월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조정을 동반하면서 오르내리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통계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성과가 겨울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믿고 매년 주식을 5월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타이밍이 아니라 보유 기간에 있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시장 상황과 거시 경제 환경은 다릅니다. 올해는 주도 섹터의 실적인 모멘텀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리메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호주세가 한 해 전체에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5월에 주식을 팔 명분이 약해지는 거죠. 최근에 AI나 반도체처럼 확실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주도주들이 있다면 계절적 징크스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과거 닷컴 버블처럼 기대감으로만 올랐다가 푹 꺼질까 걱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익 없이 스토리만 있던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AI 투자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숫자로 증명되는 실체가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순히 5월이라는 달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막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중요한 기업인지 아니면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주주 환원과 확실한 순이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기업인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선택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성숙기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5월에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금융 환경도 시장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시가 여름철에도 꺾이지 않고 상승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끔 선거나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을 떠나 있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했다고 투자를 친 사람의 그 수익률은 꾸준히 시장에 머문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치와 투자는 분리해서 펀더멘탈을 보아야 합니다. 설령 5월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겁을 먹고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가장 강력한 반등장을 놓치게 되니 이런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장이 좋지 않을까 봐서 목돈을 쪼개서 분할 매수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1980년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84%의 확률로 목돈을 한 번에 다 넣는 거치식 투자가 분할 매수보다도 수익이 좋았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해서 투자를 늦추는 것은 평균적으로 3% 정도의 수익을 손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서 현금이나 안전한 예금만 들고 있는 것이 과연 100% 안전할까요?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실제 가치, 즉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보다 장기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5월 하락론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변동성이 큰 한국 증시에 자산이 쏠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국내 주식만 고집하는 자국 편향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의 우량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그런 계절적인 변동을 훨씬 더 부드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력만 보고 5월에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고 떠나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실질과 본질에 집중하면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는 마켓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위적인 풀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주 투자에 집중하는 윌리엄 모닐은 다릅니다. 그는 신제품 같은 새로운 이야기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숫자 성장이 동시에 터지는 그런 고성장 기업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5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분기 실적이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팔아라 같은 시장의 수많은 노이즈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과 함께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